계시네요. 어디 카페는 가입하셨어요, 안정 씨? 예, 좀 실명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실명으로. 좀 별명으로 하니까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명진 씨는 카페 가입하셨나요? 네. 예, 뭘로 했나요? 닉네임으로. 아, 닉네임. 예. 우리는 앞으로 이제 실명으로 좀 가입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어제는 뭐, 개강반이었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작년에 수업 들은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처음 한 분도 계시고, 작년에 또 늦게 오셔가지고, 올해 늦게 오셔가지고, 보통 3개월이나 2개월 전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또 일천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뭐 시금을 전폐하고 해야 돼. 시금을 전폐하고 밥 굶어가면서.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럼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고, 아침에 9시 30분에 와가지고, 우리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좀 일찍 오셔서, 나름대로 이제 예습 좀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실 때, 2시에 끝난다 그러면 1시간 복습하고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날 배운 거, 그날 작사를 내놓으세요. 근데 이제 그날 배운 거 그러면 한 바퀴가 돌아오죠. 그러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근데 새롭게 들으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형님들의 맹점은 뭐예요? 구득이 무서워서 잠을 못 당가요. 왜냐면 오늘 안 겨누면 에이, 어차피 까먹을 거. 우리 다음 시험 한 달 전에 오자. 그럼 미루놓으면 어때요? 이게 농축이 돼. 몇 과목이? 6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날 배운 거 그날 자꾸 복습해서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 배운 거는 그날 작사를 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한번 봅시다.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뭐예요? 내일 학개론이죠. 오늘 민법이죠. 그럼 민법하고 학개론 1차 과목이죠. 일단 1차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2차 점수가 잘 나와요. 1차 하나가 모자라면 그대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디에다 좀 치중을 하세요. 1차하고 2차에서 1차에다 치중을 해 놓으셔야 돼. 1차에다 치중하고 2차는 자꾸 길을 열어놓으라고. 감각을 익혀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기본서를 들을 때 요 사유를 나눠놓으라고. 뭐라고 써놨죠? 암기 사유와 이해 부분하고 꼭 우리가 나눠놔야 돼. 그러니까 책에서 그러면 책을 기본서를 읽을 때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다만이 뭐예요? A죠.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를 잘 하느라고. 그러니까 A적으로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은 암기를 해줘야 돼. 왜? 원칙은 이해하시고 A는 암기를 해놔야 되니까 암기 표시를 잘 해놓으라고. 그럼 막판에 갈수록 그 부분만 알면 되는 거거든. 이 요약집 책이 얇아요, 두꺼워요? 아휴, 책도 아니야. 고시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고시 공부하면 민총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책을 샘플로 하나 갖다 놓고 싶은데 고시 공부하면 민총만 이래요. 이렇게 두꺼워. 민법 총칙 부분만.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요? 물권법 들어가죠. 그러니까 민법 책만 쌓아놔도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쌓아놔도 민법 책 한 권이 요 정도 되거든. 근데 지금 끼끗 해봐요. 민법 요만큼. 그 다음에 학개론 요만큼. 그 다음에 2차 공법 요만큼. 해봐야 민총 두께도 안 된다고. 민총 두께도.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학 다닐 때 리포트를 내주더라고. 리포트 면접. 만장을 내주더라고. 만장 쓰려면 A4 용지 만장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만장을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 정도 되거든. 근데 이제 만장을 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가능하더라고. 이제 억지로. 그러고 나서 2차 중간고사 답안지 B4로 한 장을 주더라고. 모자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라는 거야. 모든 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자꾸 읽으라고. 어차피 뭡니까? 형님들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뭐가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독해. 자꾸 책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라는 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어때요? 읽어야 돼, 안 읽어요? 읽어야죠. 몇 문제예요? 40문제. 40문제 중에 뭐예요? 40분 문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50분에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저는 뭐에 주장합니다. 뭐 60대면 몇 분을 줘야 돼요? 60분. 70대는? 70분을 줘야 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이게 살다 보면 순발력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자기가 전략이 필요해야 돼.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50분 안에 40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50분 안에 정확하게 몇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24문제. 몇 점이죠? 60점이잖아. 그렇죠. 60점.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니까 어때? 60점 넘기고 가락만 없으면 합격이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자꾸 책을 읽면서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올해 거기 뒤에 단원별 한번 봐봐요.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봐봐요. 원래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를 보냐면, 자, 40페이지 한번 봐봐요. 단원이 하나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러면 뒤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작년에는 있었거든. 왜 없을까요? 책값을 아끼기 위해서. 왜냐면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올해는 뭐예요? 다른별 문제가 다 빠졌어. 왜? 페이지를 얇게 해서 뭐예요? 책값을 좀 싸게 하려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싸지게 했겠어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3월 달부터 오후에 뭐가 들어가느냐?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 특강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공시법이 저쪽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학원 보면 뭐예요? 이렇게 강의를 해요. 월요일 날이 뭐예요? 세법.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 주, 첫째 주는 세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공시법을 해.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을 격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격주로 들어갈까요? 떠나거나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비용 강사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강사료 때문에. 그러니까 세법하고 공시법을 격주로 수업을 들어가거든. 근데 우리는 뭐 쭉 가잖아요. 그러면 격주로 들어가면 어때요? 15일 만에 공시 보고 15일 만에 세법 보죠. 그러니까 남아의 답을 간셈고살이 된다는 거죠. 적어도 며칠? 적어도 뭐예요? 며칠,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그럼 한번 지나봅시다. 여기 봐봐요. 지민주 교수가 7개 항목을 잘라야 암기가 잘 된다고 그랬거든. 왜 7개 항목을 잘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파일이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어. 7개. 월, 하, 수, 목, 금, 토, 일. 7개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지나서 다시 월요일날 돌아왔어. 며칠? 8일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가 필요하죠? 복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복습. 그러면 가장 초보자들은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가장 낫고, 그럼 복습의 가장 효과는 뭐라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오늘 뭘 배웠죠? 민법. 다음날 민법 하는 게 가장 좋아. 이게 복습의 효과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이 학교 다니면 토요일 날은 뭐예요? 학교론 복습. 이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오늘 배우고 나서 민법을 쭉 복습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패턴, 습관을 잘 들여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올해 우리 학원은 딴 학원에 비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합격은 높아요. 합격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우리 올해 합격률은 또 처음 하신 분들이 동차 합격하는 사람들이 한 4분 계셔요. 4분 계셔요. 인원수가 많지가 않았거든. 얼마나 좋아요. 가족적이고. 그러니까 1년 내내 쭉 따라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 단, 이건 물음표는 달지 말라고요.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생님들한테 뭐 해야 돼? 맞춰가야 돼. 맞춰가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라이크하고 러브의 차이는 뭘까요? 이거는 좋아한다는 뜻이죠. 영어는. 사랑한다는 뜻이죠. 뭐 독일로 하면 로베라고 그럽니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은 안 되고 선생님들을 좋아해봐. 좋아해봐요. 내가 학교는 선생님 좋다. 그러면 학교는 수업을 빠지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자기가 좋아지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야. 애를 써라보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몇 년? 30년이 넘어. 30년이 넘어요. 그럼 내가 세법이 싫다 그러면 본인 손해야. 내가 학교론 선생님 좋다. 장단점이 있거든.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을 다 좋아하려고 애를 한번 써봐요. 맞춰가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요. 늘 제가 34년째 공인중개사를 준비하거든. 공통점은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한 분을 하는 데서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생님들을 좀 좋아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세법 선생님이 좋으면 월요일날 나오고 싶어 안달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싫어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우리 추억 만들기 한번 해보자고요. 나름대로. 자, 그렇다면 이제 19페이지 한번 펼쳐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준석 씨 오늘 계약서 몇 개 썼다고 그랬어요? 오늘 계약서 왔어요, 안 왔어요? 좀 안 썼습니다. 쓰고 왔잖아. 지하철 안 탔어요? 그래요? 그러면 학원 계약을 썼으니까 학원 계약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이라는 걸 우리 계약이라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거든, 사실. 자, 계약이라는 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원장씨 뭐가 필요해요? 오늘 수업 듣잖아요. 학원에 와서 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수강료를 듣겠다. 그럼 청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원장님 승낙을 했겠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승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꾸리니까 어때요? 은정씨 같은 경우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거든. 수업을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어라한테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갑이 어라한테 청약을 했겠죠. 그러면 알았다 승낙을 했겠죠. 그럼 승낙과 승낙의 합치를 가져오니까 결론 뭘 가져오죠? 계약을 항상 성립을 시키거나. 그러면 갑은 어라한테 무슨 등기해줘야죠? 갑은 어라한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러질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원정씨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님이 지어주셨죠. 명준씨도 이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지어줬잖아. 아마 학문에 있어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거야. 학문은 체계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계약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독일 법학에서 이걸 법률 요건으로 하자. 법률 요건. 이걸 뭘로 하자? 법률 사실로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할까? 그랬더니 이걸 법률 효과. 이렇게 되는 거야. 법률 효과. 그러면 그럼 독일 학자들이 법률 요건은 그럼 뭐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면. 그러면 요거는 뭐가요? 결과가 되는 거야, 결과. 그러면 항상 우리 애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 요령이 있어야 돼, 요령. 그렇죠? 이걸 알아야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민법을 풀어헤쳐 나갈 수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요. 원인, 요거는 결과, 요건 뭐라고 그래? 인과관계거든, 인과관계. 그러면 인과관계에서 우리 접속관계가 있죠. 그러면 준석씨 인과관계 있어요? 그런 때,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 국어 실력이 있으려면 뭐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개념이 확보돼야 돼. 개념 없는 사람이 무개론입니다. 그제 사고 하나 터졌죠. 부인 상사가 와이프를 방치를 했죠. 방치를 해서 의자에다가 거머리가 벌레들이 낄 정도로
그렇게 방치를 해놔가. 여기 치사거든, 치사죄거든,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 개념을 알아. 무개념이야. 무개념. 무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 개념이 뭡니까? 용어죠. 그러면 이제 개념을 이제,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 객관식. 그러면 눈 뜨고 외워요? 눈 감고 외워요? 눈 뜨고 외우라고. 만약에 저처럼 뭐 행정쟁선법, 민사소송법은 뭐 2차 과목이거든. 2차 과목은 어때요? 눈 감고 외워야 돼. 써야 되니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과목들은 뭐예요? 우리 딴 과목, 공인중개사는 2차도 객관식이거든. 근데 또 우리 딴 과목에서는 뭐예요? 2차는 뭐예요? 주관식이거든. 주관식이면 어때요?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목차 자체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눈 뜨고 외우라고. 이거 뭐 읽어봐요. 법률 요건은 별로. 법률 요건이 뭐가 돼요? 원인.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 뭐가 돼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 여기, 그러면 법률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개개의 재료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유리 씨 한번 읽어봐요. 이거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말. 앞으로 법을 배운 사람 말이라고 그러면 안 돼. 뭐예요? 어사표시. 집사람도 공인중개사거든요. 저한테 배워서 짰거든. 근데 애 교육시킬 때 이제 뭐예요? 법을 배우기 전엔 말 똑바로 해. 근데 법을 배우고 나니까 어사표시 똑바로 해. 이렇게 되거든. 이게 리갈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저보다 다 머리는 좋거든. 그걸 리갈 마인드로 어떻게 건착을 하는가. 법적 마인드로. 그게 바로 법률 용어가 되는 거야. 법률 용어. 그래서 법률 용어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응용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 말 그러면 뭐예요? 무슨 표시? 어사표시. 자, 그러면 청약과 성약은 청약을 했으니까 뭐예요? 청약과 성약은 무슨 표시죠? 어사표시. 그러면 순석 씨 어사표시가 몇 개? 어사표시가 2개잖아. 그러니까 2개니까 뭐예요? 야, 어사표시가 하나만 단독행위가 되는 거야. 어사표시가 2개만 합동행위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걸 읽을 때, 요거 한번 읽어봐요. 우리, 이제, 뭐, 유리 씨 좀 딴 분보다 일찍 들었으니까, 이거 읽어봐요. 이게 바로 법률 효과. 정략과 성락은 법률 사실. 이렇게 읽어야 문에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그 태양이 있어, 태양. 자, 여기 봐봐요. 자, 태양 그랬더니 뭐예요? 선생님, 선플라워, 선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예요? 하사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예요? 처녀총각이에요. 처녀총각입니다. 이거 처녀고, 이거는 아가씨죠, 한마디로. 이거는 총각. 하고 나서 둘이서 사귀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머리가 정말 똑똑해. 건축기사야. 그러니까 건축기사하고 애를 가르쳤거든. 그래서 가르쳐서 교육시켜서 둘 다 합격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지금 하서에서 사무실을 2군데 차려가지고 잘하고 있거든. 뭐 청첩장이 와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유리 씨는 꼭 요번에 합격해서 청첩장 꼭 보내요. 청첩장 보내고. 자, 그러면 요 남자애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태양이 뭡니까? 그렇게 묻지 말라고. 선생님들 되게 기분 나빠해. 그러면 태양이 선입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 뭐든지 겸손이라는 거야. 선생님, 태양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모양태, 모양, 양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말로 번진다면 뭐예요? 모습. 아니면 종류. 그러면 법률 요건의 종류는 2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2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뭘까요? 자, 법률행위가 있고,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더라, 이거예요. 법률 규정. 한마디로 뭐예요? 요즘, 우리 MZ세대는 지금 된장국 끓이면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왜 똑같아? 유튜브 들어가서 된장국 끓이기. 이게 레시피거든. 그러니까 레시피가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다 똑같아.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률행위는 내 맘대로. 엄마 맛이 있죠. 손맛이 있죠. 이게 바로 법률행위야.
요즘 MZ세대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된장국 끓이기, 먹거리기 그렇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는 뭐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필요해. 꼭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그럼 플러스 알파, 그럼 알파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반대석을 하라고. 그럼 법률 규정, 뭐, 읽어봐요. 어사표시 이해 것. 이건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야. 이거는 머릿속에 딱 잡고 가야 된다는.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법률행위는 곧 어사표시다. OX, X. 뭐가 있어? 알파가 있고. 그럼 어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죠. 뭐가 있어요? 법률행위는 이걸 어사표시는 아니야. 부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률행위는 뭐가 꼭 필요하다. 어사표시. 그러면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결론. 법률 요건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거기 19페이지 가니까 법률 요건, 법률 사실 그림이 딱 그려져 있거든. 그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주로 제일 빨리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올해 똑같은 저한테 배웠는데 민법 누구예요? 민법 38개 맞은 사람이 있고 만점 맞은 사람도 있고 학교로는 뭐예요? 34개 맞은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똑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직업군을 보면 알아. 직업. 그 사람은 뭐예요? 수학 강사야. 수학 강사니까 어때요? 암기 잘 되죠. 머리 휙휙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문을 만드는 거거든. 지문 자체를. 그러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계약은 그러면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X의 오예요. X. 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자, 그러면 정략과 성략은 법률 요건이다. 틀렸죠. 법률 사실이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OX, X. 어사표시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용어 정리거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약,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리갈 마인드는 뭘로 읽어야 돼? 법률 요건. 자, 정략과 성략은 법률 사실. 이걸 뭐 딱 모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요걸 테두리로 해서 책을 얽어 나간 거거든. 여기 한번 보시죠. 뭐라고 써놨죠? 기본서. 기본서를 읽어야 돼. 이제 그걸 딱 정립을 해서. 그럼 자기가 저자가 될 수 있거든. 저자가. 자, 기본서. 기본이 되는 책이거든. 그러니까 뭐 출판사, 대행 출판사들은 기본서 가지고 안 해. 뭐 가지고 해요? 자기 얇은 요약집 가지고 맨날 떠들어대. 그러면 떠들어대요. 그러니까 책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대기업에서도 요즘 책을 안 팔려가지고 제가 뭐 맨날 대기업 가면 주장 강사들은 기본서를 하라던 기본서가 최고야. 기본서가 책을 우리가 기본서 정리한 걸 자기가 노트에다 쓰면 뭐가 될까요? 요약집이 되죠. 안 그래요? 기본서가 제일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서가.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대기업에서는 계속 얇은 요약집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켜요. 제가 초창기에 실패했거든. 여기 와서. 자, 기본, 요약집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요걸 4번을 반복해주자. 4번을 반복해주자. 그러니까 봐봐요. 1월달 처음에 오신 분들은 괜찮아. 계속 반복이 되니까. 반복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그러니까 12월달 처음 오신 분. 1, 2월달, 2월달 또 처음 오신 분, 3, 4월달에 또 처음 오신 분, 5, 6월달에 처음 오신 분, 이제 6월달까지는 이제 2차생이 안 와. 뭐만 와요? 7, 8월달에 1차생만 오거든. 1차생만. 내가 이제 7, 8, 9, 10 해가지고 3개월 반 만에 합격하겠다. 그러니까 맨날 문제 하나 안 깨가지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발 여기 봐봐요. 아는 것은 학창시절로 들어가서 항상 여기 봐봐요. 뭐 해야 돼? 겸손하셔야 돼. 겸손. 자기가 하나씩 토시 하나 더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좀 들여달라는 거. 자, 그러면 기본서를 읽을 때 그럼 한번 봅시다. 아까 그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면 법률 요건의 태양은 뭐가 있어요? 모습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그럼 1번 가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지 봐봐요.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 동그라미 쳐봐요. 키워드죠. 원인은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 하며 결과로서 결과 동그라미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가 뭐예요? 법률 효과다.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비하는 개개의 사실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보죠. 가로 3번.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사건 등도 포함된다. 그러면 법률 요건의 태양은 두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겠죠. 그러면 이번 달 코스의 가로 1번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잡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서 접목을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되고요.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23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자, 23페이지 가기 전에 2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행위야,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야. 자, 우리 모든 법학은 이 법률행위를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 이 법률행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법률행위 자체가. 자, 우리 월요일날 우리 명령제 월요일날 시간 배우는 것도 3주가 돼야 돼요. 명령제 월요일날 뭐 있어요? 네, 월요일날 안 오죠? 처음이 언제 처음 오셨어요? 뭐예요? 봐봐요. 세법이지. 자, 시간표 하나도 뭐예요? 자, 2차 과목은 뭐예요? 그러면 화요일 날은 공법, 그렇죠? 공법. 수요일 날은 정계사법. 자, 목요일 날은 민법이죠. 민법.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해요. 붙든 안 붙든 자기 책임의 원칙이거든. 저는 뭐예요?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공부 안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딴 데서는 제발 그런 스타일로 하지 말래요. 왜? 방문각 스타일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학교 가면 환불을 해줘. 환불 제도가 있어. 환불 제도로 해서 망한 게 대출받아 에듀윌이 있어요. 환불을 안 해줘. 그러면 환불을 안 해주니까 랜드 프로가 있거든. 랜드 프로는 환불을 안 해줘서 그럼 그러면 수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그걸 적금을 해놔야 돼요. 은행에다 넣어놔야 돼, 안 넣어놔요? 넣어놔야죠. 그러면 비트코인에다 투자해서 합격한 사람 환불을 못 하니까 적부도 이제 완전 망해 먹었거든. 완전 먹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원 등록하면 딴 학원 가면 딴 출판사에 가면 국교수 제발 그렇게 강의 좀 하죠. 너무 자세히 하죠. 다 요점수만 하라고 그래. 몇 점? 아니에요. 55점. 불합격이거든. 그러면 환불해줘야 안 해줘. 그래서 다 내가 나간다 그래서. 내가 그런 스타일은 나 못하겠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출판사. 제사를 다 까먹었잖아. 제사 까먹어가지고. 그럼 우리 학원은 그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학원은 뭡니까? 요거 이제 수업 듣고, 다른 출판사에 끊어놔. 그냥 인강만 끊어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학교 가면 뭐가 나와요? 돈 나오잖아. 그렇게 알바하는 사람도 있어. 요즘 MZ세대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또 세운 사람이 있어. 그럼 1년 내내 학교 가고 환불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기분 좋은지 아세요? 학교. 우리 지금 꼭 해가지고 환불 받은 사람이 지금 구미에서 5사람이 있어. 5사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불 제도라는 게 이게 출판사 망하는 징조거든. 자, 그러면 목요일 날이 민법, 그렇죠? 금요일 날이 학교론, 토요일 날이 이제 공시 3시부터 6시까지. 혹시 경매 관심 있는 사람은 6시부터 8시까지. 지난주에 우리 수강회 한 분 오셨더라고. 토요일 날 6시부터 8시. 경매도 제가 강의해요. 제가 강의하고 한 번 또 실무에 능한 사람이 있어. 그분 모셔놓고 쌉으로 제가 저는 이론만 잘하지 실무를 직접 떠봐야 되거든. 제가 시간이 없거든. 그러니까 실무 교수님이 한 분 계셔. 모시고 갈 사람들 법원으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두라는 목적에서. 그래서 아마 올해 합격한 사람들은 아마 경매 오후에 또 들어오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꽤 있고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안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해 요번에
수강생 한 분이 뭐예요? 경매 수강생 부분이 오피스텔이랄까 12월 8일 날 낙찰 받으러 가거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괜찮아요, 그거. 그러면 그거 낙찰 받으면 매덕 1억을 벌 수 있거든. 1억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두 가지 과목을 잘해야 돼. 민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 다음에 공법. 공법도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특히 제일 중요한 거 권리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민법이에요. 민법.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등기를 봐야 되거든. 등기.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켜놓은 거야. 연결. 그래서 우리나라만 올해 낙찰 받으면 1억을 벌거든. 그러니까 낙찰 썼는데 뭐 유찰이 썼는데 낙찰을 못 받으면 조금 더 써야 되겠죠. 우리 평상직 한번 다음 주 월요일이 기대됩니다. 기대되고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가는 건지. 자, 그래서 토요일 날은 공시법.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수업 들었는데도 시간 배우는데도 몇 주? 3주 걸려. 3주 걸려. 3주. 우리 학원은 뭡니까? 사물함을 비춰나고 책도 안 가져가요. 뭐예요? 책을 매일 한 권씩, 이제 오늘 배운 거는 들고 가는 게 좋은데, 책을 나번을 또. 그러면 첫 강의 할 때 봐봐요. 공법, 공시법. 차이 나타나죠. 근데 사람들은 공법하고 공시법도 구분을 못해서 공법 시간에 공시법 책 들고 온 사람도 있고 공시법 시간에 공법 책을 들고 온 사람. 공시법은 얇아요? 안 얇아요? 얇죠. 공법은 두껍거든. 이유는 법률이 많아서. 그렇죠. 법률이 많아. 공법은 몇 개 법률? 6개 법률. 6개 법률. 그래서 아마 농지법을 빨리 잡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농지법은 두 문제가 꼭 출제되거든. 범위가 작거든. 농지법은 무조건 우리가 좀만 해놓으면 농지법. 그럼 농지법은 어디도 걸리느냐? 민법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도 걸리고, 다 걸리기 때문에. 아마 요번 주 화요일 날, 아마 농지법에 대해서. 두 문제를 확보하라고. 그러니까 요걸 하라고. 항상 공부는 무슨 성이에요? 저축성 공부를 해야 돼. 저축성 공부를. 왜? 절대평가에 선대평가에.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60점만 넘기면 되거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안 하면 뭐예요? 학교로는 공부 안 하고 뭐예요? 언정씨 학교로는 아예 공부 안 하면 몇 점 나올까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50점 나와. 근데 수업도 없고, 수업도 없고, 자기가 공부하면, 대충 공부하면 7.5로 떨어져. 왜 그럴까요? 아리까리 하거든. 그러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 50점이 나와요. 그럼 상식에서 찍어 나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그래서 성격이 대충인 사람은 안 돼. 덜렁덜렁 된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봐봐요. 뭐죠? 사법고시. 제가 이제 사법고시 출신이니까 제가 고시 공부 한 10년 했죠. 13년 했죠. 13년 허송세월을 다 번했죠. 합격했으면 지금 아마 여러 소리도 듣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고시가 그러면 저희 때는 여자가 수석이 없어서 지금 전 자격증에서 수석은 누가 나와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우리 남자지만 반성을 해야 돼. 사실 따지만. 수석은 누가 해요? 여자들이 많이 하거든. 왜? 학문이라는 것은 꼼꼼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 남자들은 또 여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꼼꼼한 사람. 우리 같이 터프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머지 과목을 이야기한 이유가, 월요일 날 그러면, 명진 씨, 월요일 날 그러면 세법이죠. 이게 세법으로 들어가면 뭐로 바뀌어요? 가세행위로 바뀌어. 가세행위. 그럼 언정씨, 그러면 화요일 날 뭘 배웠죠? 공법이죠. 이게 이제 법률이니까 공법으로 가면 뭐로 바뀔까요? 공법상 행위로 바뀌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그럼 정석씨 있어요, 어제? 중개사법, 중개행위로 바뀌거든. 목요일 날은 민법, 법률행위. 즉, 대리파트에 가면 대리행위가 돼. 물권법 파트에 가면 물권행위. 채권법 파트에 가면 채권행위가 되거나. 채권행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법률행위가 이제 특히 학교로는 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뭘 배우죠?
공시법. 그래서 등기 신청행위로 바뀌어버려. 신청행위로. 그러면, 일반인도 있고 국가가 있죠. 그러면 공법에는 사법행위가 있고 공법행위가 있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련돼서 거기 맨 밑에, 몇 페이지를 펼치자면 22페이지. 가로 3번,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또다시, 지난달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사람은 했지만 복습 좀,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하자고, 배려. 배려가 있어야 돼, 배려. 그러면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준이라는 하나의 용어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몇 문제가 되느냐. 한 10문제 정도가 돼. 10문제.